네, 퀀트 분석으로 증시 흐름과 유망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증시는 좋다 보니까 이제 낙관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또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 분석부터 해보면요. 일단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엇갈리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센티먼트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주요 원인은 공급난이나 물류대란,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였습니다. 공급망 이슈는 연초부터 불거져 왔고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이 멈추었다가 재가동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공급난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방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급망 이슈는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불안정한 매크로 이슈는 남아있지만 지금 하방 지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채 금리가 장중 급등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기 우려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주식시장의 온앤오프는 이제 운송주나 쇼핑 시즌을 앞둔 소매업종의 가격 모멘텀, 즉 그들의 주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업종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난과 경기 우려가 완화될 기대를 반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현 국면에서 대안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 진정될수록 낙폭과대주 위주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주가 조정폭이 좀 컸던 성장주 가운데 이익 마진이 안정적인 테크나 인터넷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 관련 이슈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급 관련 경기에 덜 민감한 업종인 미디어나 엔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공급 부족은 최악의 상황을 지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나 의류업체 등 경기 민감 섹터들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급난이 좀 내년 초까지는 좀 해소될 수 있다. 내년 초부터는 해소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던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이제 자동차나 이제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올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금 공략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업종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공급난이 최악을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공급 부족과 물류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난과 인플레 걱정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일부 부담들이 좀 진정되고 있는데요. 우선 아직 중국 에너지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초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아시아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베트남 상황도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악은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 불안감에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는 게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주식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인데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에 단행될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 현상의 지속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길어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이로 인한 기업의 실적의 피크아웃이 지금 좀 누르고 있는데 이런 우려 사항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사항들이 단기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돼서 센티먼트를 개선할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 주식시장에서는 보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경험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정기 변경 등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조금 잡기 힘든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은 수익률도 또 꽤 좀 얻을 수 있는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장은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1월에는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을까요? 아, 네. 뭐 단기 반등이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11월에는 MSCI 반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MSCI 반기 리뷰는 11월 12일 장 시작 전에 이제 교체 종목이 발표되고 종목 교체 자체는 11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11월 MSCI 반기 리뷰 신규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트리얼즈 등 5종목으로 이제 추려지게 되는데요. 9월에 상장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 반기 리뷰에서는 지수 편입을 위한 최소 거래 기간인 3개월 요건을 좀 충족하지 못해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5월 11월 반기 리뷰의 프라이스 컷오프 당일 혹은 그 전에 상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편입을 위한 허들 시가총액 3.2조에 1.8배를 초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동 시가총액이 편입을 위한 허들 시가총액 절반의 1.8배를 초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1번, 2번은 충족을 시키고 있지만 3번 유동 시가총액 부분에서 충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기 리뷰에서는 정기 변경 편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소 거래 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에 내년 2월 정기 변경 이후 지수 편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MSCI 코리아 지수를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자금은 8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예상 종목 중 FNF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편입될 경우 거래 대금 대비 현재 패시브 매입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MSCI 발표 한 달 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발표 후엔 점차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입세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FNF나 일진머트리얼즈는 11월 MSCI 정기 변경 이후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고 반면에 LN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수요는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기관은 6월 이후 좀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NF 또한 최근 한 달간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좀 전환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중국 규제 이슈로 좀 MSCI 정기 변경 이벤트와 관련 없이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SCI 11월 정기 변경 이벤트 관련한 패시브 수급을 좀 기대를 한다면 가장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FNF, LNF,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을 짚어주셨는데 미리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상승했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근데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전략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 이제 편입 예상 종목을 매수했을 시 MSCI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SCI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를 교체 종목 발표 45일 전부터 발표 당일까지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A 구간에 해당하는데요. 이 A 구간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발표일부터 실제 지수 편입일까지 이걸 B 구간이라고 표시해 두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B 구간이 좀 수익률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A 구간이랑 B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시장 대비 높은 초과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2020년 이후, 작년 이후 MSCI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를 보면 교체 종목 발표 이후보다 편입 종목을 예상해서 미리 사는 구간에서 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이후 MSCI 지수 신규 편입 종목은 교체 종목 발표 한 달 전 구간에서 시장 대비 평균, 그러니까 A 구간에서 시장 대비 평균 플러스 39%의 초과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발표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알파 전략 중에 하나로 좀 11월 MSCI 반기 리뷰 이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더 있을까요? 네, 다른 기타 이벤트들도 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2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정기 변경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각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을 위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최근 대형주 기준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SK텔레콤 존속회사랑 SK스퀘어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게 되고요. 11월 29일 날 신규 상장 및 거래 재개가 되게 됩니다.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는 SK머티리얼즈와 SK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합병을 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지게 되고요. 카카오페이나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번 12월 정기 변경 코스피 200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부터 기관 수요 예측이 시작되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상단일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올해 남은 11월, 12월에는 추종하는 규모가 큰 지수들, MSCI 코리아 지수나 아니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지수들의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서 이 지수들의 신규 편입돼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만한 유망주는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신가요? 네,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래프톤을 좀 유망주로 뽑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11월 MSCI 이벤트를 기준으로 현재 기관 및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서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은 크래프톤을 추천드립니다. 중국 규제 이슈로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지만 중국 규제 이슈는 알려진 사실이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크래프톤의 신작 출시가 임박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존 게임들의 실적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신작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출시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확장팩 격인데 오늘 11월부터 신작 모멘텀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콘트로본 증시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